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48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허심탄회하다. 야, 좀 글쎄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얘기할 때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합니다. 이 글자 허심은 좀 알겠는데 탄회는 글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다. 그렇죠? 어떤 좀 격식 있는 모임에 가서 정말 솔직하게 흉금을 털어놓자. 그런 얘기죠. 인생에는 성공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 탄탄이 나왔어요. 허심탄의 탄, 탄탄대로, 탄탄하다. 아, 이거 순우리말 아닌가? 네, 순우리말도 있습니다. 한자말도 있고. 그리고 회중식의, 회자, 허심탄의 회자와 회중식의, 요즘은 회중식이라고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없습니다. 회중식의 자체가. 그렇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옛날, 오래된 예전의 상황을 예를 들어 글로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보면 회중식이 나오거든요. 네. 자, 어떤 글을 쓰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허심 보겠습니다. 비어있다. 허공. 예, 허심. 비어있다. 마음심. 빈 마음이다. 쉽죠? 네, 빈 마음이다. 자, 근데 이 빌허자는 왜 이것이 비어있다는 뜻을 가지는가? 그렇죠? 부수자를 보면 호피무늬 호가 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 여기에 이제 이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 언덕구자입니다. 그렇죠? 이 글자 단독으로 쓸 때는 위에는 북녘 북과 비슷하게 닮았죠. 아래 한자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 이것은 원래 사실은 언덕구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언덕구는 이렇게 쓰죠. 이것이 언덕구다. 물론 여기에 지금 대구라고 할 때는 여기에 다시 우부방을 붙여서 이제 구가 되죠. 네, 이것도 언덕구고 왼쪽만 해도 언덕구고 이것이 또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 이렇게도 쓰인다. 막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은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옛날 글자 한번 볼까요? 옛날 글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아래쪽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그리고 이것은 막 호랑이 모양입니다. 호랑이가 언덕 위에 있다. 이렇게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 위에 호랑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호랑이가 언덕에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 이외에 뭇짐승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것도 없겠죠. 비어있어. 텅 비어. 언덕이 산등성이가 텅 비어있어. 호랑이밖에 없어. 잡아먹기가 싶어. 다 도망가버리고 없다. 일단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언덕을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글자가 있죠. 이것이 기석, 상기석음이다. 산기석이에요. 벼랑이라는 뜻이에요. 벼랑. 그렇죠. 이거 떨어지면 이제 좀 곤란하겠죠. 벼랑이란 뜻인데 이 벼랑이 하나가 있으면 이 벼랑을 뜻합니다. 상기석을 얘기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벼랑이 두 개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벼랑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벼랑이라는 게 제멋대로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꼭 이렇게 이쁘게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벼랑이 하나 있다. 그리고 또 벼랑이 하나 있다. 이것이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합쳐진 것이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 자 땅이 있다. 이 글자가 합쳐진 나온 게 이 언덕구자인데 언덕구자의 특징은 가운데가 좀 낮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양쪽에 높은 언덕이 있고 가운데 좀 낮다. 이렇게 이것이 옛 글자거든요. 가운데가 낮다. 자, 언덕이 세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산이에요. 그렇죠? 언덕이 하나 있다. 또 언덕이 하나 있고 또 언덕이 있다. 이게 이제 산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산봉우리 세 개를 보고 그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언덕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가 이 언덕에 나타났다 했을 때 이 언덕에 나타났다 보면 이것은 이렇게 가운데가 좀 낮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구덩이라고 볼 수 있죠. 구덩이, 호랑이가 구덩이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놨다. 그것이 비어있는 구덩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만 대구는 분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대구의 언덕구자를 쓰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방이 산으로 있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비어있다는 막 그런 뜻을 가진다. 빌허, 빈 마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허심은 쉽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 근데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빈 마음이 다 들어온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나 거리낌이 없다. 욕심이 없다. 그래서 뭔가 남에 대한 어떤 좀 이상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떳떳하다. 그것이 허심이다.
허심하게 행동한다.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남의 말을 허심하게 들어준다. 이 두 것은 제가 가진 사진에 나오는 예문입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잘 쓰지는 요즘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탄회는 뭐냐? 허심탄회다. 자, 평평할 탄이에요. 평평하다. 회는 품을 회. 자, 겁나는 글자가 좀 나왔습니다. 아주 이런 글자는 보면 무조건 겁이 나죠. 너무 어려워서 획이 많아서 도대체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평하다는 것은 땅이 평평하다. 봐서 흑토가 들어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아침단이라는 글자예요. 그렇죠? 아침이 이제 이 지평선인지 수평선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해가 떠 올라온다. 해가 떠 올라온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이죠. 자,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칩니다. 저기 땅 위에 햇살이 쫙 비친다. 평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품을 회다. 품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을 넣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 자체만으로도 품을 회다. 야, 이거 도대체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글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드이자. 부수자는 아셔야 돼요. 오드이자다. 오드이자가 눈목이다. 눈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원래 눈은 이 가로로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세워서 이렇게 눈목이 됩니다. 아래는 물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이것이 옷입니다. 오디자. 오디자고 여기 눈이고 물이다. 자, 옷 가운데 눈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디자를 이것을 아래 위로 나눕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기하고 이 가운데 눈이 들어가고 물이 이렇게 흐른다. 이것이에요. 쉽죠? 네, 그렇게 겁나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글자가 또 사실은 몇 자 있거든요. 그래서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글자를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옷 속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품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회라는 것은 품은 마음에 뭔가 탄탄하다. 거리낌이 없다. 평탄하다. 평탄한 마음이다. 마음이 이렇게 각이 진다든지 뭐가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쭉 펼쳐진 마음이다. 그것은 여유로운 마음이죠. 마음을 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탄회라는 것은 이것도 거리낌이 없는 마음이다. 앞에 허심도 사실은 다 거리낌이 없는 마음입니다. 탄회라는 것도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허심탄회라 붙여서 쓰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솔직한 것을 얘기한다. 솔직하다, 진솔하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예.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니까 이 탄회가 좀 어렵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 허자는 이제 비어 있다는 뜻이죠. 자,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언덕에 동물이 다 없어졌다든지 또는 이렇게 아래에 구멍 뚫린 언덕 같은 것이 있는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그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공, 허위 이렇게 되죠. 여기에 흑토를 붙이면 언덕 허자가 됩니다. 언덕. 네. 자, 여기 폐허다. 그렇죠? 폐허.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막 그런 언덕이다. 언허. 한자를 하게 되면 언어는 자주 나오죠. 한자의 갑골문이 언어에서 언어가 있던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그리고 갑골문이 처음 나온 그 시대가 은나라 시대다. 은나라 서울에 있었던 곳의 유적이다. 그렇게 되겠죠. 유허. 남아있는 어떤 폐허 자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침단은 지금 평평할 탄이 이렇게 돼 있죠. 아침단의 흑토다. 아침단은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침단은 새해 첫날 첫 아침을 원단이라고 하죠. 원단. 어쨌든 아침이에요.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다만, 단지 할 때 다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단이다, 강단이다 할 때 단단은 여기에 발음 요소가 여기에 단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박달나무 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발음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글자도 다 단이다. 이렇게 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를 보고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글자로서 발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평평할 탄이다. 자, 그러면 이제 탄탄하다는 것은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평평하다. 우리가 야, 저 사람 앞길이 탄탄해. 고시에 붙을 때 탄탄해. 탄탄대로야. 이제 앞길에 거침이 없어. 쫙. 그리고 저 사업은 정말 앞으로 탄탄해.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잘 팔기만 하면 돼. 그래서 탄탄대로다. 앞에 막히는 게 없다. 평평하고 평평한 큰 길이다. 탄탄대로.
그러면 탄탄하다는 것도 아주 평평한 것을 탄탄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탄하다고 할 때는 튼튼한 것, 그렇죠? 아주 튼튼해.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래에 이렇게 알차게 박혀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탄탄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우리말이고, 여기에 평평하다는 것은 한자말이고, 든든하고 튼튼하다는 탄탄은 순우리말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국어 사전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품을 해자. 어렵게 보이지만은 뜯어보면 쉽다. 그렇죠? 옷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뜻이다. 여기 마음심을 붙으나 같은 뜻이다. 품는다. 회포. 품는다. 마음. 그리고 포도 이렇게 끌어안는다. 품는다. 회포. 우리가 가끔 보면 자, 회포나 풀자. 회포 한번 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의적이다. 의심을 품고 있다. 회의감이 든다. 회의적이다. 할 때는 의심스러움을 품는 것이 회의적이다. 회유를 한다. 이렇게 잘 거슬러 가지고 하는 것을 회유라고 하죠. 회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 이것은 품은 가운데 돼요. 그래서 마음속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또는 가슴속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시계를 예전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 금고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시계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뭐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목에 걸고 또는 옷에 꽂아서 옷의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 하는 시계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품속에 넣는 시계라고 해서 회중시계라고 합니다. 근데 품에 넣었다가 꺼낸다. 요즘은 다 손목시계지만 옛날엔 회중시계, 고급진 회중시계가 많이 있었죠. 회중전등도 있어요. 손전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랜턴 같은 거, 그보다 작은 거, 손전등을 회중전등이라 하는데,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들어보고, 써보고, 몇십 년 동안 써보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을 회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회중전등. 손 안에 있다. 또는, 원래는 품속이라는 뜻이에요. 품속에 넣을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든 것을 회중,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허심탄회. 둘 다 허심이나 탄회나 거리낌이 없이 넉넉하고 정말 솔직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허심탄회다. 탄탄하다. 한자로 탄탄도 있고 순우리말 탄탄도 있다. 네. 탄탄대로 쫙 열려있는 막 그런 것이 탄탄대로다. 회중시계, 품속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시계를 회중시계를 한다. 좀 복잡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